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딜레이드 여기 68페이지 오른쪽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지연 발생 근육통 있죠. 뭐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용어로도 한글로는 얘기하고요. 딜레이드 온셋 머슬 소어니스. 소어니스라고 하면 이제 뭐 따끔거리다 이런 내용인데 알백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알배김. 이것도 지금 뭐 이론이라고는 얘기하는데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요. 즉 운동,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우리 웨이트 하시는 트레이너 쌤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알이 배겨야 근육이 성장한다 라고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PT하는 회원님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알배기는 것이 근육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성장을 돕는다, 성장하는 환경을 만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죠. 그러니까 알배기는 것 자체는 이 결합 조직들이 장력을 받으면서 사실 미세 손상, 트라우메트릭 인저리를 받은 거죠. 그 상태에서 2, 3일, 길게는 뭐 5일까지 단백질 섭취, 탄수화물 섭취, 뭐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 잘 섭취를 해주면 그게 회복이 되면서 근섬유가 발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돔스에 대한 내용도 몇 줄로 언급이 돼요. 여기서 보면 컨센트릭에 집중해서 운동을 할 때보다 이센트릭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면 근육에 알이 더 많이 배긴다. 알이 배긴다는 것은 결합 조직들, 근육 땡땡땡 막들, 그리고 뭐 근원 섬유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런 근육들의 미세 손상, 트라우메틱 인저리를 많이 발생을 시켜서 근육에 어떤 자극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내용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라우메틱 인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근육의 좌상성 손상, 스트레인 릴레이티드 인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비슷한 용어로 통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네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어드밴스적으로 빼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머릿속을 지금 제가 떠오르는 분들이 우선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 국가고시를 앞둔 학생들 있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있으시고,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님들, 트레이너, 요가 파트 뭐 이렇게 다 생각이 나니까 개념들을 설명할 때마다 너무 막 다양한 게 많이 떠올라요. 워크숍에서 했던 내용들도 떠오르고. 근데 요것만 얘기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래서 요런 알배김이 많이 일어난다. 알배김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근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현상이 환경이 되니까 HIT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제 하이 인텐시티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로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군 장교를 트레이닝 할 때 저보다 덩치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근육에 어떤 자극이 좀 적은 시점에 이제 저랑 이제 PT를 하게 돼서 저도 그 기법을 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HIT 기법은 되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좀 막 찾아봤던 거는 그 도리안 예이츠라고 하나요? 그 바디빌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먼저 이거를 제창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아마 다들 비슷하겠지만 제가 했던 방식은 이센트릭을 굉장히 고강도로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랩풀다운을 한다 그러면 당기죠. 당기는 무게도 좀 여기 우리 그래프로 따지면 당길 수 있는 무게로 웨이트를 해야 되는데 당길 수 있는 무게로 웨이트를 할 때 당길 때는 힘들지만 놓을 때는 사실 내 근육에서 좀 더 무게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기고 나서 놓을 때 이 추를 더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슉 놓는 게 아니라 당기고 나서 놓을 때 이거를 버티면서 놓을 수 있게. 그래서 막 팔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좀 누르면서 대신에 이 누르는 힘은 제가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상태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적절하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PTB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 내리는 이센트릭으로 근육이 늘릴 때 계속 고강도로 줄 수 있게 이제 트레이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HIT 기법이 뭐 여러 가지 뭐 생리학도 있겠지만 뉴만 책에서 그런 근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
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라면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되면 다른 강의에서 한번 이런 내용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벌써 촬영을 되게 길게 했네요. 자,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우리가 등속성이라고 해요. 등속성. 아이소 카이네틱이라고 하는 수축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특히 뭐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일하시는 환경이 이 수축 방법을 다루는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물리치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단 물리치료사들은 이제 병원에서 등속성 장비들이 있어요. 머신이죠. 등속성 장비, 머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사용할 기회가 있으니까, 혹은 학부 시절에 아니면 전문대에서 이 등속성 장비, 뭐 백스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어요. 땡땡땡 백스, 뭐 사이백스니, 뭐 바이오덱스니, 뭐 이런 것들, 이런 장비들을 우리가 등속성 장비라고 하고요. 간단한 개념은 속도가 일정하게 수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기계로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각속도의 개념이라고 해서 각도를 초로 나눈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서는 뉴턴이었는데 이거는 뉴턴 미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토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요거 개념을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이거 등속성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하고 사이벡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좀 스킵하고 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어드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거는 그냥 이 개념만 살펴주세요.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내용 있죠. 직선으로 가는 병진 운동과 돌림 운동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들, 지금 요런 그래프들 있죠. 요런 얘네들은 다 지금 힘이 포스가 뉴턴이기 때문에 직선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짧아지는 길이 속도도 직선적으로 이 근육의 길이를 속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적이죠. 근육의 직선적인 속도, 길이, 그리고 힘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관절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이 적용되니까 병진 운동에서 돌림 운동으로 바뀐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돌림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여기에는 각속도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뉴턴 미터라는.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하면 조금 익숙하죠. 얘는 토크이고요. 얘는 각속도라고 하는데 얘는 조금 여러분들이 낯선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토크라는 것, 각속도, 이 두 가지는, 이 토크와 각속도라는 두 가지는 돌림 운동에 대한 용어이다. 이 정도만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 앞에 봤던 그래프랑 거의 동일한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강조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계속 설명했던 거, 요놈, 여기 부분에서 올라가다가 일정해진다. 근데 이거는 운동을 많이 한 그 좀 숙련된 사람들의 얘기고, 거의 일반인들은 일정해진다 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뉴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옆에 그래프를 저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제가 그렇게 더 생각을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 빨간색은 니 익스텐서, 니를 익스텐션 시키는 거니까 어떤 뭐 쿼드리셉스 머슬, 뭐 레토스 피모리스 이런 근육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니를 굽히는 근육, 햄스트링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두 가지 근육 다 모두 쭉 올라가다가 둘 다 컨센트릭이 이센트릭보다 조금 낮은 수축을 하고 있죠. 확인이 되고요. 니 익스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으로 가면 조금 증가하는 양상이 보인다. 근데 여기 리플렉서에서 보면 아이소메트릭과 이센트릭이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 특히 이 그래프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텐서는 조금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플렉서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근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근육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근육의 안정자 역할로서 스테빌라이저로서의 역할,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은 무버,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운동자의 역할, 이렇게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운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스킵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까지 다 강의하고 싶은데 사실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스킵할 거 분명해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1장에 있는 내용들도 분석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은 스킵을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 쉬운 부분은 이렇게 쭉 보다가 어려운 부분은 꾹 꺼지다가 다시 쉬운 부분은 또 올라가고 이런 양상을 보여서 유튜브에선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베이직이죠. 그래서 이 베이직적인 강의를 하고 나중에 한번 강의가 다 업로드가 되면 그때 완전히 더 깊은 내용, 정말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강의를 그때 한번 더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쉬운 영어로, 이게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깊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얕은 내용으로, 어찌 보면 처음에 키네지올로지를 봤을 때 보면 좋은 영상, 그런 걸로 또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동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비율 부호화라는 걸 배우면 3장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좀만 더 힘내주시고, 네,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세요.